부자는 절대 안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태도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죠. 톰 콜리가 쓴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은 평범했던 177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습관이 바뀌어서 성공하는지 부자가 되는지 그걸 체크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도 체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주로 했고 그 부자들은 이런 행동을 주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은 78%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차가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레다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 안 나가죠. 다른 말로 차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태도는 어디서 잘 나오냐면 말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로 습관적인 말은 나는 돈이 많지 않다. 돈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나는 흙수저야. 저도 예전에 흙수저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부모가 없지? 뭐 이게 왜 이혼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난 운이 나빠. 제가 그랬죠. 전 진짜 운 나쁘다고.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이런 식의 생각인데 이걸 깨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제가 아까 똑같죠. 전 연애도 안 됩니다. 난 못해. 이 말을 저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물론 군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거기 누구나 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몇 개월을 버텨야 되는 곳이죠. 근데요,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강물은 내려오고 그리고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계속 저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 이것도 제가 많이 했던 말이네요. 학력이 낮아서 안 돼. 학벌이 낮아서 안 돼. 지방대라서 안 돼. 내가 가난한 건 정부 때문이야. 다른 말로 헬조선. 이런 말. 부정적인 태도가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두 다 끌어다닌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흰 토끼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흰 토끼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뭐 떠올라요? 흰 토끼가 떠오르죠. 우리의 뇌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조건 다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돈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제가 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놈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 돈 떼먹고 나른 놈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는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끌어당김도 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사임당이 찍었던 옛날 영상인데요. 정말 피부톤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이분이 2007년인가 8년도에 이 영상을 찍었죠. 지금이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저거 별로 없었죠. 구독자도 없었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기회를 살려서 유튜브를 180만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래스 101에서 이 신사임당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신사임당님이 물론 오픈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포지션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저는 유튜브를 제가 4개인가 5개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듣고 나서 이 말에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아무튼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주하는 삶을 산대요. 뭔가를 성장한다거나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걸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안주지대,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지 이 영역에서 더 이상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거 하지 마. 왜냐하면 뇌는요, 게으르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이 전제는 뇌는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이렇게 되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까지 했잖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너 하지마. 라고 뇌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죠. 이 정도도 충분해. 이 정도 먹고 살만하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답니다. 그리고 해도 안 돼. 그리고 위험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제합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 했다가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 비난하면 어떡해요? 네,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를 그 사람들이 안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가 4개에서 5개 유튜브 채널을 해먹어 봤는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 영상을 안 봅니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원래 2006년도에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이 게으른 내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뭐 없잖아, 캠 없잖아, 조명 없잖아, 마이크 안 좋잖아,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깨는 방법을 알았죠. 그래서 시작을 2017년 했고 지금까지 4개인가 5개를 계속해서 일명 말아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 계획, 행동이 없습니다. 산모입니다.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냥 새해가 되면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은 비는데 그걸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다른 말로 계획은 정확한 그 마감 기한 그리고 해야 될 행동들, 이걸 계획이라 그러죠.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작심삼일, 다른 말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자리, 다른 말로 가난해집니다. 성공 한 스푼이라는 그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제가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컴포트죠. 즉 벗어나지 마라. 왜냐? 벗어나면 긴장이 된대요. 특히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의견도 주고요. 그리고 핑계거리도 막 찾게 이렇게 내서 하고요. 자신감도 부족하게 된대요. 근데 이걸 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된대요. 배워서 또 부딪히고 힘들어지고 계속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고, 다른 말로 이때 돈이 찾아옵니다. 이걸 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컴포트존을 점점 넓혀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나오질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도 한 개가 잘 되면 또 하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죠. 왜? 이걸 벗어나 보니까 그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벗어나니까 이게 즐거움이 되고 돈이 된다는 걸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존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없지만 부자들은 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디테일하게 장기, 중기, 단기로 세우죠. 제가 2009년도에 했던 것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20년 뒤에 난 이렇게 될 거다. 2030년이 되면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2009년도에 그 맞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보세요. 저희 집이 얼마나 일명 구렸는지 보세요. 네, 곰팡이에다가 농은 20년 됐습니다. 다 떨어질라 그러죠. 여기다가 붙여놓고 맨날 보고 나 이렇게 간다. 왜냐면 제가 이때만 당시만 해도 부정이 반, 긍정이 반, 이렇게 반반이 싸울 때예요. 싸울 때라서 긍정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못하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컴포트존을 계속 안주한대요. 반대로 부자들은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즉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생각해놓고 컴포트존을 깨서 나간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세 번째 행동은요, 소비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 습관은 약간의 낭비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러면 알아볼게요.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한 만족을 느낍니다. 뭔가를 샀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펜도 비싼 거 한 자루 살 때마다 되게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볼펜을 이만큼씩 모았는데 하등 쓸모없더라고요. 오래되면 전부 다 잘 안 나오고 말라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막 수집하고 했어요. 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푸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나 이만큼 잘 나가라는 걸 외부에 드러내고 싶어 한답니다. 저도 옛날에 솔직히 그랬어요. 저도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주변에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부럽고요. 저도 빨리 저런 차 사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외제차를. 그랬던 제가 변했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돈을 현재 당겨서 쓴답니다. 카푸어 똑같네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죠. 또 뒤에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기분이 좋아도 쓰고 안 좋아도 쓴대요. 즉 기분이 좋으면 골든벨 울리고 기분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술이라든지 뭔가를 막 사버린대요. 어떻게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부 신용 대출 카드 돌려막기 이런 걸 통해서 뒷수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부정적인 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소비 경로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달에 돈을 얼마 썼는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런 체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달 그 핸드폰 요금 얼마 나오셨나요?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 요금이 원래는 38,000원짜리를 계속 썼어요. 알뜰폰으로 무제한 통화에 무제한 LTE 사용하는 거 38,000원을 썼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LG U 플러스 알뜰폰이 좀 싼 게 나왔고 제가 가진 카드와 결합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6,000원짜리로 16개월로 줄여놨습니다. 네, 36,000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알뜰폰도 8,000원 정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소비 경로를 추적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돈이 새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7번째, 소비가 먼저고 저축은 나중입니다. 공부랑 똑같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놀고 공부해요. 다른 말로 소비 먼저 하고 저금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부하고 놀죠. 이 순서가 반대로 된다고 해서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는 패턴이 이 7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리 대표님 그리고 많은 책들을 봤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 저는 아반떼 MD를 타고 다닙니다. 저희 형에게 650만 원 그 중도차 가격을 주고 제가 지금 한 6년째 타고 다니는데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당장 벤츠를 사고 싶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사죠. 왜?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리 대표님 보시면요, 얼마나 알뜰하냐 하면 부자들이 더 알뜰하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셔츠를 입고 왔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문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은 사치품을 가장 먼저 사고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마지막에 산다. 다른 말로 제가 벤츠는요, 부자가 된 다음에 살 거예요.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자가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가 크지 않습니다. 이 말 덕분입니다. 정말 이 말이 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박을 많이 한답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투자는요, 일단 시간부터 볼게요. 시간이요, 장기적이면 투자가 되고요, 단기적이면 도박이 됩니다. 칩 거는 거나 이런 도박들은 단기적이죠. 로또 이런 것도 일주일 안에 승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복권도 그냥 긁으면 바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도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확률 한번 볼게요. 확률은요, 다른 말로 리스크인데요, 적은데 이건 공부하면 적어집니다. 도박은요, 진짜 말 그대로 확률 게임입니다. 불확실성에 그냥 모험을 거는 거죠. 이게 바로 도박입니다. 그리고 쾌락, 도박을 하면요, 뭐 도파민도 나오고 뭐 마약적인 뭐 뇌에서 성분이 나와서 잠도 안 온대요. 네, 도박하면요 잠이 안 온대요. 그런 것처럼 쾌락도 강하고 쾌락이 강한 만큼 중독도 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 하고 계신 게 도박인지 툭인지 이걸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요, 스포츠 도박, 뭐 스포츠 토토라 그러죠, 52%가 이걸 한답니다. 전 사실 그 편의점에 가서 보긴 했는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반대로 부자들의 84%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확률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박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로또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77%가 구입을 했고요, 부자들은 94%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행으로 되려고 해요. 뭐 복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단을 안 좋은 쪽으로 도박 쪽으로 걸려고 해요. 근데요,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박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노력을 통해서 내 수익을 증지시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5번째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리 알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변명 중에 가장 못난 변명은 네모라는 변명이다. 물론 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다, 돈 있으면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다른 말로 핑계댄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다. 김건모밖에 없다. 이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핑계 노래. 그거 말고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댄대요.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냐? 특히 92%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서를 해야 부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그 영상에 무진장 많죠. 고명환 작가님 영상도 있었고 UER도 있었고, 그거 영상 제가 또 하나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비적인 시간을 때운답니다. 특히 TV, SNS,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본대요. 77%가 1시간 이상을 쓴대요. 저도 예전에 저는 게임을 8시간씩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저는 지금은 TV를 아예 안 봐요. TV 켜질 않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제가 이동 중에 이 블록 시간이 안 되는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귀로 듣는 공부하는 시간, 그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그걸 참고용으로 주로 많이 찾아봅니다. 즉 제 성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문장인데요.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여야 일이 일어납니다. 움직여야 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움직였는데 TV 보고 뭐 하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움직인 사용 시간, 즉 소비적인 시간에 그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는 거죠. 반대로 부자들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생산하는 거죠. SNS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동이 소비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 보는 것도 생산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 만드는 것도 생산적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김성호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돈 진짜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왜 할까요? 그분들은 원래 그 생산적인 시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셨고요. 유튜브 또한 소비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